아까 보니까 브리핑 티셔츠 받았다는 분들이 꽤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예.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동접자 3,000분이 넘으시면 우리가 티셔츠를 30벌을 드리겠다 이벤트를 한번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최고다 최고. 2주 전이었는데요. 제가 제 입고 있는 티셔츠가 개인이 맞춤이잖아요. 제가 맞춘 거죠. 사비로 맞춘 거잖아요. 그래서 예쁘다는 분들이 많아서 그럼 2,000분이 들어오면 제가 그때는 이제 저희가 평균적으로 한 1,000분 정도 들어오셨으니까 목표를 설정하시거든요. 그 20분 제가 사비로 드리겠다라고 하니까 건너편에 있는 김한 기자가 3,000분이 넘으면 본인이 10벌 보태겠다를 30불을 한 거예요. 그 건너편에 있는 지금 가밍아웃으로 화제인 강수영 변호사가 두 분 그러지 마시고 사장님을 향해 사장님 30벌은 회사에서 대주세요. 예산이 들어가요. 예산이 들어가야 합니다라고 해서 예산 폭탄. 그래서 30분 배송을 마쳤고요. 혹시 지금 댓글을 주고 계신데 받으신 분들은 뭐 인증샷도 좋고요. 잘 받으셨다는 말씀 주시면 그것 또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이렇게 이벤트 같은 거 하려면 제작진하고 상의를 해야 하잖아요. 그날 상의 전혀 없이 우발적으로 하는 거여서 필로 오셨군요. 필로. 그래서 제작진들이 고생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 제작진이 저한테 뒷감당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네, 제작진이 다음부터는 꼭 약속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만약에 오늘 또 3,000을 넘으면 5,000분 만약에 되면 50불 또 가는 거예요? 아니 5,000분 되면 아니 지금 2배가 늘어나야 되는데 입지전적인 기록 아닙니까? 제가 5,000분 넘으면 50벌이면 제가 그중에 한 10분의 1 제가 11조 내겠습니다. 제가 5벌은 제가 할게요. 그러지 마세요. 5,000분 넘으면 제가 제작진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제가 춤이라도 출까요? 5,000분 넘으면 갑자기 목이 메는데요. 춤은 원래 그때 1,000분 넘으면 주기로 하셨던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때 춤은 좀 아껴놔야 돼요. 그래 아껴놔야 합니다. 그리고 춤은 좀 아껴놓으시죠. 수요 없는 공급은 저도 자제하려고요. 원치 않으십니다. 응답이 와야죠. 응답이 와야 합니다. 쌍방향으로. 아무튼 인증해 주시면 저희가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받고 싶으시다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진짜로. 아니 댓글에 막 나도 받고 싶다. 야 이러다 진짜 5,000 가겠네요. 아니 3,000은 이제 뷰리핑에서 이제 디폴트 값인가 봐요. 3,000을 또 이제 코앞에 두고 있네. 야. 제가 또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요. 제작진이 안 돼요라고 지금 이미 올렸고요. 상의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가급적 제가 몸으로 하는 것으로 좀. 인생은 생방입니다. 인생 생방입니다. 저질른 다음 주에 주로 제가 그 저지르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하는데 제가 지금 당황해가지고 사실 이제 다음 주제는 자연스럽게 국민의힘으로 넘어갑니다. 사실 국민의힘 관련돼서도 해석해야 할 여지가 많습니다. 어제 의원총회 가지고도 오늘 아침까지 시끌시끌합니다. 모든 언론은 오늘 첫 주제가 국민의힘인데요. 어제 의원총회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 그리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선거 소청과 관련된 문제였는데 주제는 원래 선거 소청이었는데 이야기는 대부분 장동혁 대표의 거취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제 장면 좀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한데 뭐 여러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뭐 사퇴하라라는 목소리가 무슨 90명 중 60명이 넘었다. 뭐 이런 어떻게 샜는지 알려지진 않습니다. 단독 보도 해가지고 보수 언론에서 더 쏟아졌습니다.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인터넷 매체라고 이야기하는 뭐 데일리안에서 나온 이야기이기도 하고 조중동을 포함해서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비판이 굉장히 매서운데요. 대한과 미래 소장파의 비판도 그렇고 친한계뿐만 아니라 찐윤이라고 불리웠던 윤한홍 의원도 그렇고 지금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저는 궁금합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거의 이제 콩가루 상태가 오래 지속되고 있는데 사실 국민의힘에 참 신기한 특징이 있어요. 지금 파가 나눠져 있는 거 아닙니까? 친장파, 반장파 뭐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됐네요. 이분들이 대외적으로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을 공격할 때 내는 메시지는 거의 오답이 많은데 이분들이 서로를 공격할 때는 진짜 맞는 말만 해요. 정말 신기합니다. 국민의힘도 서로를 공격할 때는 진짜 다 맞아서 진짜 박수를 치고 싶은데 어제도 똑같아요. 결국 대한과 미래라고 하는 이 반장파 장동혁 대표 물러가라라고 하는 이분들은 장동혁 사퇴를 세게 외쳤죠. 이게 당이냐 당 꼴이 이게 뭐냐 이러고 있는 거고 친장파라고 할 수 있는 어제 그 장동혁 사수파 거기서는 그 어제 박준태 의원이
또 뭐 송석준 의원한테 나가라. 당 나가서 해라. 이러면서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니 뭐 대안과 미래라고 하는데 뭐 대안도 없는 조직 아니냐. 예.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이 서로를 향해서 맞는 말을 할 때는 정말 저는 국민의힘이 이제는 이 건널 수 없는 강을 이제 다 건넜기 때문에 아마 이 한 지붕 안에 두 가족 형태 내지는 세 가족까지 이런 것들이 아마 장기화될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내년까지 장동혁 대표가 저는 버틴다고 보는데 네. 버텼을 때 장동혁 대표는 총선 공천권을 위해서 아마 연임 도전을 할 것 같거든요. 그 지금도 뭐 당 지지율 오르는 게 마치 자기 공인 양 장동혁 대표는 착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아마 친장계와 반장계가 이제 엄청난 사투를 벌일 수밖에 없다. 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국민의힘 전신이었던 그 당시 한나라당이었나요? 네. 2016년에 김무성 대표가 대표이던 시절에 공천 파동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도 사실은 이 청와대와 김무성 대표 간의 갈등이 분명히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뭐 김무성 대표가 리더십을 실종했는데 대한 리더십이 좀 부재한 상황에서 그 김무성 체제가 그래도 유지가 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질은 이미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아 있는 현 지도부가 유지될 가능성은 좀 뭐 매우 높다고 봐요. 뭐 그런 상황과 유사하게 돌아갈 것 같고요. 장동혁 대표에게는 두 가지의 무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가장 큰 게 이제 올림픽공원에서 있는 집회, 선관위 사태에 대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여당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들이 보기에는 이제 자중질환이라고 표현하는 여당의 상황이 지지도를 지금 계속 반사이익적으로 올려주고 있거든요. 네. 대통령의 지지도가 빠지고 민주당의 지도가 빠지면서 국민의힘이 이득을 보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자신의 어떤 성과로 포장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지금 존재하는 한 장동혁의 자리 지키기는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국정조사 기간이 45일이잖아요. 또 네. 필요에 따라서 연장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더 버틸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것이고 장동혁의 하루는 오전이나 오후에 여의도나 이쪽 국회 쪽에서 딜 혹은 그러니까 공격을 받으면 힐을 또 받을 때가 있어요. 힐링이 어디냐? 잠실입니다. 딜과 힐이군요. 딜과 힐이 동반되는 하루를 지금 보내고 있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욕을 먹더라도 정신 수양하는 마음으로 마음은 지금 잠실에 가 있는 겁니다. 잠실에 가면 위로받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전 장동혁 대표는 진짜 신인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까지도 갈 것 같아요. 다만 그게 뭔가 큰 의미가 있는 것이냐, 국민의힘 정당의 어떤 변화에 의미가 있는 거냐? 의미는 없죠. 전혀 의미가 없죠. 근데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의 상황을 걱정하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잘한 것도 없는데 지지율이 민주당하고 역전이 되지 않습니까? 네. 너무 좀 희한한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여론조사 안 믿을 거야 또 이러시는데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전 이게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는 누가 봐도 반사이익이거든요. 반사이익. 그러면 그 반사이익을 뺏어오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보고 정치를 하면 안 돼요.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죠. 그렇게 해서 저는 지난 지선 때도 제가 여기서 늘 얘기했잖아요. 예. 민주당이 쇄빙선이 돼야 된다. 쇄빙선이 돼서 대구시장까지 탈환해 오면 국민의힘이 종말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이 저렇게 올라가니까 막 국민의힘 때리고 국민의힘하고 상대를 한다? 이거 굉장히 하수 전략이고요. 예. 지금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은 국민의힘의 반사이익이 못 가도록 해야 돼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하느냐? 민주당이 혁신을 해야죠. 예. 민주당이 정말 시민들의 관점에서 정말 그 가죽을 벗기는 수준의 혁신을 자체적으로 할 때 그때 그 반사이익이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오는 것이지 지금 이 상황에서 현실을 부정하거나 국민의힘하고 다투는 식으로 가가지고는 오히려 국민의힘만 더 도와주는 꼴이 된다. 전 지금의 상황을 좀 우리 한국 정치 전반적인 저는 위기로 좀 받아들여야 된다. 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김무성 사례를 들면서 대안 리더십을 얘기했잖아요. 예. 장동혁을 대체할 사람, 그러니까 장동혁이란 인물이 뭐 어마어마하게 무게감이 있고 중량감이 있는 당 대표여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장동혁이 물러나면 대표는 누가 하나요? 그런 문제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안영원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가장 할 사람 뭐 좀 비대위원장이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대권 주자급의 당권 주자가 필요한 건데. 지금으로 따지고 보면 한동훈의 복당을 바라는 분들은 한동훈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할 건데 복당 문제가 안 풀린 거고 예. 오세훈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세훈 시장은 얼마 전에 어제였죠. 어제 이제 구형이 1년 6개월에 3,300만 원 벌금이 나왔잖아요. 예. 이제 그런 어떤 리스크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대한 리더십이라는 게 또 부재하기 때문에 장동혁 입장에서는 시간을 끌면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 시간을 끄는 목적 중에 하나는
한동훈의 복당을 막기 위한 전략이기도 한 것 같아요. 한동훈 말씀하셨으니까 한동훈 의원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볼까요?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이 미래혁신 포럼이라는 모임에 가입을 했는데 이게 좌장이 김기현 의원이에요. 김기현 의원이고 면면이 화려합니다. 여기에 이제 그 뭐 나경원 의원도 있고요. 이준석 의원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 말해서 옛 친윤계가 주축이라고 봐야겠죠. 여기에 본인이 가입 신청을 했고 가입을 받아준 것 자체가 일종의 복당을 위한 행보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이 모임 안에서의 활동이 이 복당의 어떤 디딤돌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분석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 상황에 대해서? 아니 근데 일단 단체 이름이 정말 불편한 게 미래혁신 포럼인데 과거 구태 모임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이게 미래혁신인데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 와 있고 지금 혁신이라 그러는데 정치권에서 가장 오염된 단어가 지금 혁신 아닙니까? 이런 단어를 가지고서 본인들의 모임을 구축한다는 게 저는 정말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한 거라고 보고 여기 지금 뭐 이준석 의원까지 와 있다는 거 아닙니까? 3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기득권을 유지 강화하면서 그 기득권 위에 올라타려는 숟가락을 들고 덤비는 사람들이 지금 와 있는 모임에 한동훈 의원이 지금 합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뭐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 보자면은 본인의 복당을 위한 나름의 어떤 가교 역할을 이 모임을 통해서 해보겠다 뭐 이런 내용들일 것 같고 아마 한동훈 의원은 지금 뭐 국민의힘 장동혁 체제가 더 망하기를 아마 굉장히 간절히 바랄 거예요. 근데 지금 또 현실은 정반대로 지금 또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정상의 일상화, 비정상이 계속 일상화되다 보니까 잘 풀리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고 저는 이 모임 자체가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는 없는 모임이기 때문에 그냥 당내에서 어떤 계파 싸움이나 당권 투쟁의 하나의 어떤 전초 기지 정도 역할을 하는 거에 불과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복당이 이걸로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저기 한동훈뿐만 아니라 이준석 대표도 그 미래혁신 포럼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두 분의 행보가 오묘하게 되게 공통적인 게 많아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보면 행보가 겹치는 게 정점식 원내대표를 예방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 어쨌든 문을 자꾸 그 국민의힘 쪽에 두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개혁신당 대표도 그렇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그래요. 그러니까 두 분의 목적은 사실은 국민의힘을 어떻게 내가 좀 집어삼킬 것이냐라는 의도도 분명히 존재할 것 같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보수의 대권 주자가 누구로 이제 모아지느냐에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나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겠죠. 근데 뭐랄까 이제 꿈도 좀 지금 시기에서 굉장히 커 보이는 게 국민의힘에 있는 그 친윤 과거 구친윤과 현재 좀 미래를 바라보는 뭐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소장파 이렇게 부르니까요. 그분들과의 갈등이 지금은 좀 잠잠해져서 그렇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사실 좀 잔존해 있는 상황이라서 엄청나게 예민한 문제잖아요. 한동훈 의원의 복당이라는 게 저는 이게 단시간 안에 해결되기는 어렵고 엄청난 어떤 뭐 빅뱅이 터질 만큼의 갈등이 노출이 되어야만 이것이 해결될 문제라서 이런 거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장동혁 대표가 슬며시 웃음을 짓고 있지 않을까.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민의힘의 구도만 좀 설명을 전 드리고 싶은 게 결국 국민의힘에는 전 미래는 없다고 보고요. 이 당이 지금 반사이익으로 연명하고 있기 때문에 저거 얼마든지 저는 회수 가능한 상황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내부는 한 지붕 세 가족입니다. 세 가족. 첫 번째가 장동혁계 그러니까 주류들이죠. 여기가 이제 윤핵관들이 여기 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장동혁 체제를 뒤흔들겠다는 사람들이 두 파로 나눠져 있죠. 하나는 오세훈 시장 쪽 그리고 한동훈 의원 쪽. 그러니까 한동훈 계파와 오세훈 계파가 지금 장동혁 계파와 삼각 그 체제를 지금 만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오세훈과 한동훈 이쪽은 장동혁을 몰아내는 데에는 아마 힘을 모아서 손을 잡겠지만 또 결국 다음 대선을 놓고 보면 둘은 또 오묘한 경쟁자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마 지금 국민의힘 안에가 굉장히 복잡다단할 수밖에 없다. 거기다가 또 이준석 의원은 제가 이 안에 넣지는 않았어요. 워낙 지금 뭐 그 큰 역할을 하지는 못하는 또 현실을 반영은 해야 되니까. 근데 이준석 의원은 또 오세훈 쪽으로 힘을 모을 가능성은 좀 높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십니까? 아니 왜냐면 한동훈하고는 같이 할 수가 없고
어쨌든 누군가와는 함께 해야 네, 하고. 누군가와 함께 해야 된다면 장동혁 쪽으로 가기에는 이 부정선거의 그 영향이 너무 크고 그럼 오세훈밖에 없어요 답은. 그리고 오세훈 시장도 나중에 본인이 대선 간다고 하면 과거 2021년도에 그 선거 승리의 추억에 이준석이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준석 의원은 오세훈 개로 분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삼각 체제 속에서 지금 국민의힘은 상당한 내용이 여기도 예정돼 있다. 그 구도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 바로 세우기 측면에서는 양 당 모두 올바른 상황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정당 바로 세우기 정바세 입장에서는 진짜 한국 정치가 어느 한쪽만 이거는 수리해서 될 일이 아니라 근본을 정말 뜯어 고쳐야 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까지 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반사이익으로 이게 다 엮여 있어가지고 정상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민주당에서 정청래 대표가 정치의 기본 원리로만 돌아가면 저 반사이익 국민의힘이 안 가거든요. 그러면서 민주당이 다시 쇄빙선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한쪽이 또 막혀 있으니까 굉장히 좀 곤란한 그런 상황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